객관적 기준으로 일관되게 가르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박석준입니다. 자, 여러분, 객관적 기준 시작과 관련된 OT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박석준의 시작은 개강을 했고, 박석준의 시작을 먼저 쭉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이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 시작을 추후에 같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두 강좌가 같이 계속 업로드 될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쌤이 여러분들이 시작에서 배웠었던 이론들을 실전적으로 바로바로 연습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들을 제가 바로 충족을 시키려고 바로 촬영을 했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시작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툴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수능과 평가원이 원하는 사고력의 범위까지가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정해드릴 건데 그 경계선 자체를 시작에서 배우면 그것을 실제 기출됐던 지문들로 직접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여기까지가 평가원이 원하는 트렌드구나까지를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는데 그 연습에 가장 좋은 건 어찌됐든 제가 10개년치를 고1, 고2, 고3 그 다음 사관학교 그리고 경찰대까지 다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효용성 있는 지문들만 압축적으로 모은 게 객관적 기준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추후에 도약과 객관적 기준 도약, 그 다음 NG까지 다 할 건데 그때는 결국은 시작과 객관적 기준 시작에서 배웠었던 틀 안에서만 제가 사고력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결국 수능이라는 것은 최근 3개년 6구 수능 자체만 분석을 해보면 동일한 패턴의 사고력 자체만 원하기 때문에 그 사고력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만 공부를 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성적을 올리는 건 그때부터 많은 양과 많은 지문들을 접하면서 낯선 것들을 접하면서 사고력을 교정해가는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해드리는 컨텐츠 위주의 학습을 하시면서 중요한 건 여기까지가 사고력 범위구나라는 걸 계속 느끼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자 객관적 기준 시작은 어찌됐든 시작책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단순히 감상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으로 해석을 요구하는데 그 객관적 기준으로 해석을 요구하는 틀 자체가 뭔지를 시작에서 제가 다 가르쳐 드리니까 중요한 건 시작에서 배웠었던 기본적인 틀을 요 시작 객관적 기준에서 전부 다 적용하면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학을 풀 때 있어서 느낌으로 풀거나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투영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되면 80분 동안 짧은 시간 안에 문학을 다 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요즘 문학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순히 읽고 이해하거나 감상하는 능력 자체로는 평가가 안 됩니다. 즉 수능은 감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감상을 요구하는 어떤 양적인 틀, 즉 어떤 기본적인 틀 자체, 즉 객관적으로 그 지문 자체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유, 상징, 내포, 즉 주관적 요소가 강해진 시험에서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문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문학은 그냥 단순히 읽으면서 내가 화자가 되고 주인공이 되면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구조는 내신에서 연습할 때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수능은 그 내신에서 연습했던 거를 함축적으로 모아서 정확한 기준으로 어떻게 칠 수 있는지만 접근하면 돼요. 알겠죠? 그 연습을 저랑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모든 영역에서의 전범위의 객관적 기준이 적용하고 중요한 건 시작 문학편에서 배운 이론들을 기출문제에 적용할 건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출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가 어느 범위까지 사고력을 잡아야 돼 의 기준만 잡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교재니까 시작과 객관적 기준 시작을 꼭 병행해서 공부하시라고 시작 OT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문학을 풀어야 되는데 그 안정적으로 문학을 풀기 위해서는 사고력을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체화하냐 게임이에요. 체화라는 것은 내가 배운 것들을 내 스스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인데 100% 쌤과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100% 똑같이 않아도 나의 것으로 바꿔가면서 선생님이 제시했었던 사고력 자체를 틀 안에서 움직이는 방향적으로만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에서 문학을 무서워할 일은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느끼냐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준이 뭐고 그걸 통해서 선택지와 문제 그리고 지문 간의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문을 그냥 대충 읽고 감으로 때리는 것 자체가 주관이죠. 그 대충 읽고 감으로 때리는 건 문제가 쉽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지 올해 수능처럼 난이도가 어려워지거나 됐죠? 자, 평가원처럼 가끔씩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우의 시들은 여러분들이 감상하는 능력 자체를 배양한다 하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틀 자체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해서 교재는
자, 한 권으로 가 있을 건데, 결국은 두 권으로 가는데, 현대시, 현대소설과 문학 1번. 됐죠? 그 다음, 고전시가 고전소설 문학 2번으로 해서 요 두 권이 패킹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시작처럼 현대편, 고전편 나눠서 들어갈 거고, 해설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 거 해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수업했었던 내용 자체 해설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복습하는 게 더 가능할 것이고, 해설지 자체가 봤을 때 난해해 그러면 제가 전지문 해설을 다 해드릴 거니까 그 해설들을 보면서 사고력을 맞추면 돼요. 중요한 건 시중에 나와 있는 엔제 개념들의 교재들은 해설이 없습니다. 즉 단순 텍스트 해설만 있지 제가 직접 하나하나 모든 지문을 전체를 해설해드리지 않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텍스트 해설뿐만 아니라 선생의 사고력 자체를 바로바로 비교할 수 있는 영상 해설이 모두 담겨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전지문 다 해설해 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만 해설하지 않을 거예요. 전지문 다 해드릴 거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부 자체에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공백이 없어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실제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제가 평가원을 분석해낸 상태에서 모든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러면 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태도는 요거였겠지만 이 문제가 원하는 풀이는 평가원에서는 이걸 원했어 라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됐죠? 즉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원이 원하는 사고력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고력 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 평가원스러움을 또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평가원스러운 것 자체만 배울 수 있는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자 현대시 부분, 현대소설 부분, 고전시간 부분, 고전소설 부분을 똑같이 모두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시작에서 배웠었던 문제풀이에 대한 일관된 풀이를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알겠죠? 시작에서 배운 것과 실전적인 문제풀이를 했을 때 두 가지가 연결되는 구조 자체로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효용성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친구들 중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객관적 기준이 없는 친구들, 시험 성적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왜냐? 감정이나 느낌으로 푸니까 성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나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기준 줬지? 그럼 나는 그 기준으로만 풀어야지로 접근하면 다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게 수능국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시작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실제 선지 판단에 연결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실제 선지 판단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 자체까지 연습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문학은 절대로 감이 아닙니다. 문학은 절대로 행동 영역이 아닙니다. 문학은 절대로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문학은 철저하게 객관적 기준을 줍니다. 그러면 평가원은 객관적 기준을 줄 것이고 객관적 기준을 주면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사용만 하면 되고 활용만 하면 되는데 왜 이 기준을 버려놓은 상태에서 주관적 감정을 갑니까? 왜 주관적으로 감으로 풉니까? 절대로 수능은 감으로 풀면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해서 지문을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는 모두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상위권 대학이고 상위권 대학은 절대로 남들이 다 맞춰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남들이 틀렸을 때, 내 경쟁자가 틀렸을 때 나 혼자만 오롯이 쉽게 풀고 빠르게 해결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좋은 대학을 갑니다. 저는 그 힘을 길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공부 못했습니다. 9등급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공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수석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했다가 좋은 대학을 갖고 수석을 한 사람이 공부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저 역시 문학을 여러분들이 열린 눈을 통해서 깊게 보고 깊게 감상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자체를 토론하고 대화하는 문학 공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수능 국어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보다는 정답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객관적 시험이라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기준의 본질만 찾으면 문학은 어떻게 접근할지가 다 정해집니다. 됐죠? 그 실전적 풀이를 도와드릴 거니까 연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계 강좌 부분을 보면 쌤이 이거와 관련된 계획표를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현대시를 먼저 풀어놨기 때문에 시작 현대시가 완료가 되면 현대시 완료된 거를 객관적 기준 시작에 있는 현대시 부분과 연결해서 학습하시면 돼요. 이거 계획표를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계획표는 지속적으로 제가 강의를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로드한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공백이 안 생기도록 매일 한두 강씩 업로드할 겁니다. 제가 매일매일 촬영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저보다 먼저는 나갈 수 없으니까 계획표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계획표를 보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어찌됐든 연결해서 공부하는 자체를 자꾸 해서 연습해 주십시오. 됐죠?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획표 공지사항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은
지금 교재 만들고 있습니다. 11월에 이미 만들고 있는데 12월에 도약과 관련된 객관적 기준까지 만들고 있고 이제는 사설 모의고사를 우리가 가르친 대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다음 잘못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유형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추후에 사설을 풀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실력 자체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알겠죠? 지금 요 교재까지 만들고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시작과 객관적 기준 시작이 끝나고 나면 교재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다시 강의를 바로 오픈할 거예요. 알겠죠?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누구보다 느리지 않게 그다음 공백 없이 만들어 드릴 거니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국어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주관적감이 아닙니다. 절대로 느낌이 아닙니다. 국어는 공부할 게 없는 영역이 아닙니다. 최상위권일수록 제가 러셀에서 최상위권 수업만 하는데 최상위권일수록 국어 공부할 거 넘칩니다. 왜? 최상위권들도 불안한 게 국어입니다. 왜? 카모로 푸니까. 알겠죠? 그러면 최상위권이든 중하위권이든 상위권이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객관적 기준을 모두 다 찾는 힘 자체가 부족하다는 게 제가 학생들이 국어를 대하는 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 역할은 여러분들이 등급에 상관없이 객관적 기준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자체를 등급별로 다르게 학습하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 내가 객관적 기준을 찾고 있냐 찾고 있지 않냐 내가 느낌으로 푸냐 느낌으로 풀지 않냐 라는 것만 접근하시면 제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큰 효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도움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모든 문제와 모든 지문들을 일관적으로 풀 수 있는 힘 자체로 길러주십시오. 됐죠?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입니다.